주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 6월이 시작이 되고 또 대선도 있죠. 하여간 이번 주 5월의 마지막 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요. 증권면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주간 증시 전망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좀 세부내용으로 좀 가볼 계획이고요. 역시 마지막 아이템은 펀드와치. 지난주에 ETF 상품 중에 수익률 제일 좋았던 건 어떤 거죠? 이렇게 이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증시 전망 보시죠. 지난주에 코스피, 코스닥 다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5주 연속 계속 상승을 하다가 지난주에 좀 주춤을 한 그런 상황인데 코스피가 마이너스 1.3%, 코스닥도 비슷해서 마이너스 1.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역시 이제 중요한 게 수급이죠. 외국인들이 계속 요즘에 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을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이 하락한다,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때 환차 이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나오고 환차 이익까지 얻는다 그러면 이제 도랑치고 가지 잡는 격이니 보통 이렇게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더 좀 늘어날 것이다. 이 기대를 계속 갖고는 있는데 그 들어오는 게 그렇게 썩 시원찮습니다. 지난주에도 외국인이 근 4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지난주 기관이 좀 6천억 넘게 팔았고 지난주도 역시 우리 시장의 안전판 역할은 또 개인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좀 많이 올랐죠. 5주간 오르면서 2200까지 떨어져서 더 떨어지네 만회하던 코스피 지수가 2600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왔으니까 사실은 한 달여 사이에 한 400포인트, 그러니까 한 20% 가까이 올랐으니 좀 쉬어갈 타이밍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앞서 우리 두 앵커분들이 자세히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이 또 트럼프 대통령 결국은 또 이제 관세 이 카드를 또 흔들고 있죠. 당장은 유럽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 이 이제 품목 관세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는 역시 엔비디아 일정이 있는데 일정 표 한번 저도 정리하면 잠깐 보시죠. 신문에 나온 거 중심으로 파월 연준 의장 연설 있고 영국 증시 휴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 수요일이니까 장 마감 후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제 아무래도 우리 시간으로는 29일 날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29일 날 금통위 기준금리 내릴 가능성이 이번에는 좀 높죠. 그래서 기준금리 이번 주에는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일 날 금요일 날 미국의 이제 PCE 물가지수 이제 중요한 지표가 이번 주에도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역시 엔비디아 주가, 엔비디아에 이제 좀 방점이 좀 맞춰져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네요. 역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이 이익률 상승, 이 탄력이라고 그럴까요? 이 증가폭은 계속 둔화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75%, 80%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는 없죠. 그렇게 올렸다가는 사실은 이 시장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돈을 계속해서 주고하면서 하겠습니까? 좀 깎아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체제가 나오든가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앞서 말씀대로 다음 주 3일 날이 대선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사실상 이제 이 대선 선거 운동에 거의 이제 막바지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정책 수혜주 이번 주까지도 좀 계속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정책 수혜주는 아무래도 이제 선거 끝나면 한동안은 푹 가라앉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어찌 보면 이번 주가 좀 거의 이 정책 수혜주 관련돼서 그동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슬슬 이제 정리를 하실 때가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주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정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주가 될 것 같고 5주 연속 오른 데 따른 지난주에 좀 쉬어가는 상황이 시작된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가 다시 시작이 됐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 특히 주 초 중반까지는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은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생산 25% 관세 부과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언급이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가져와라 이제 이 얘기인데 그게 만만치 않죠. 자, 일단 제목 보시죠. 삼성 애플 미국 내 생산지 구축 어렵다. 25% 관세 때 스마트폰 가격 인상 불가피하다. 표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보면요. 지금 사실은 절반, 한 50에서 60% 정도가 베트남에서 생산을 합니다. 저 위에, 제일 위에 구미는 이제 우리 밑에 구미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한 10% 정도인데, 사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도 마더 팩토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약간 좀 전략적 생산, 뭐 그런 부분들 이게 있고,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그런 핸드폰 생산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뭐 브라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베트남이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고, 요즘에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쪽으로 생산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때문에 좀 더 다각화하는 차원이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너무 좀 로드가 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걸 좀 분산시킨다는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애플은 좀 더 심하죠. 삼성보다. 중국에서 거의 한 90% 정도 생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 이제 내용에도 보시겠습니다. 팍스콘이나 페가트론 같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생산 프로세스, 생산 인프라가 다 중국에 지금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맨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옮겨라 어쩌고 하는데, 팀쿡도 이제 옮기겠다 말은 하지만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애플도 중국에 워낙에 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인도로 좀 더 확장을 하겠다 이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휴대폰도 갈수록 첨단으로 가다 보니 이게 좀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안정되려면, 그러니까 수요를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숙련된 어떤 그 근로자들이 자리 잡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문제에 노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한답니다. 25% 차라리 맞아라. 25% 맞고 차라리 뭐 일부 좀 그러니까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 수 있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물건값 조금 오르고 이렇게 해서 일단 버티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이거 해가지고 공장 옮기고 수율 잡고 그 근로자 숙련도 높이고 이런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 관세 맞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또 회사로서는 리스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도 공히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얘기 가보죠. 농심, 이 참, 뭐라 할까요? 작년에 그 삼양식품 막 날아갈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삼양식품이 날아가면 농심도 날아가겠구나. 왜냐하면 사실은 이 라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해외여행 갔을 때 신라면 컵라면이라든가 신라면 봉지 가져가서 뭐 끓여 드신 분도 많으실 텐데, 현재에서 사실은 해외 진출을 제일 먼저 한 게 신라면이고요. 뭐 너구리 같은 이런 것도 대부분 농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양의 이 불닭볶음면이 막 뜰 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다시 이미 해외 시장에 먼저 진출한 거는 농심이니까 농심도 이제 삼양식품을 따라서 이제 해외에서 라면 매출도 늘어나고 이제 주가도 오르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진 않았죠. 이제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삼양식품의 이 불닭볶음이라는 면 자체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아주 트레디셔널한 한국 라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약간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한국 사람들도 되게 처음에 불닭볶음면 나왔을 때 이게 한동안 좀 고전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래 이거 왜 이렇게 매워 또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해외에서도 이렇게 매운 라면이 과연 통할까 싶었는데 굉장히 독특한 이 라면 맛에, 그리고 매우니까 거기에다 자기네들끼리 뭐 다양한 레시피를 갖다 집어넣는 거죠. 뭐 치즈도 얹었다가 뭐 등등등등.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재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라면이라는 하나의 상품이 유희의 한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조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 되고 또 굉장히 크리에이티비티를 장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음식이라기보다는 뭔가 재밌는 유희의 대상, 즉 펀의 대상이 되면서 이게 사실은 더 컸다.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이제 농심의 라면들은 정직하죠. 라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작년에는 재미가 없었는데 올해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삼양식품이면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달려가고 있고요. 이제 이미 114만 원대까지 올라 황제주 올라간 상황인 반면에 농심은 좀 43만 원이긴 한데 그래도 작년 말에 33만 원까지 떨어진 데 비하면 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전혀 안 오른 건 아니고 사실 이 정도 올랐으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그렇게 적게 오른 것도 아닙니다. 올해 1년 뭐 이 정도 올랐으면 어떻게 보면은 괜찮다 싶을 정도이고, 또 하나는 작년과에 비해서 일종의 포모죠. 삼양은 저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라고 해서 느끼는 이런 멘탈의 어떤 그 무너짐.
사실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삼양식품이 계속 잘 나가고 있지만 농심도 좀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농심이 삼양식품이랑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다르고 삼양은 사실은 불닭볶음면 하나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뭐 굳이 따지자면 소스까지 같이 가고 있는 거고. 반면에 농심은 라면만 있는 게 아니라 스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새우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스낵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의 이 어떤 품목의 포인트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농심이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물론 뭐 삼양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분기부터 제품 가격 또 올라갑니다. 이 영향 당연히 있겠죠. 사실은 농심이 올 초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던 포인트가 바로 7% 가격 인상 이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일종의 촉매제가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주가가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삼양식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은 거니까 좀 서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삼양식품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농심이 이게 꾸물꾸물 올라가고 있는 게 편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삼양식품이 지금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게 돼 내놓은 라면 상품이 있습니다. 툼바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좀 먹혀야죠. 이게 좀 먹히려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불닭볶음면처럼 뭔가 재미있는 어떤 그런 도구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농심도 삼양식품보다는 면 자체에 대한 특이성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다양한 어떤 그런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농심이 삼양식품의 어떤 그런 뭐 드라마틱한 그런 상승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꾸준함이 올해 하반기까지도 이어진다 그러면 연간으로는 50% 이상의 그런 수익률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한 절반 이상 왔으니까요. 그런 기대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펀드 와치입니다. 지난주는 뭐 여러분들 충분히 다 납득이 가시겠죠. 트럼프가 달군 원자력 ETF. 예, 이 원자력 관련된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또 유틸리티, 전력 관련된 특히 한전이 포함이 된 그런 ETF 상품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보죠. 수익률 1위는요. NH 아문디의 하나라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 요게 9.79% 단연 1위고요. 그다음에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8%. 그다음에 건설이 이제 들어가는데 저거는 현대건설하고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DLENC 같은 이런 그러니까 원전 건설 경험이 있는 그런 건설 회사들. 그래서 최근에 원전주로 같이 뜨고 있는 그런 건설주들이 아무래도 좀 대형 건설사들이 되니까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설주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비 투자 관련된 ETF 상품도 4%가 넘게 늘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역시 또 전력 핵심 설비 이 코덱스 전력 핵심 설비 3.9% 여기도 역시 원전 관련주들 한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수익률 1위 기록한 이 NH 아문디 하나로 원자력 같은 이 ETF 상품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LS 일렉트릭,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상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 요즘에 제일 좀 좋은 종목들이죠.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한 주간의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 마이너스 1.4%, 해외 주식형 펀드 주간 수익률도 역시 마이너스 1.3% 차. 지난주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ETF 상품들 수익률이 대부분 다 일단 좋지를 않았습니다. 시장이 조금 부진한 영향이 그대로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보니까 유럽이 1.6%로 다시 좀 유럽 펀드 수익률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브라질이 한 2, 3주 좋다가 요즘에 조금 다시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원자력이었는데 자,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자,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